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주제는 제가 좀 서론이 장황하게 길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천가는 생극자화로 지지는 합형충파해. 합형충파해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게요. 이게 별거 뭐 그냥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여기 안에 많은 걸 품고 있어요. 말 그대로 천가는 생극자로 봐줘야 됩니다. 지지는 합형충파해. 그러면 선생님, 천가는 합은 없나요? 합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이라고 천간 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볼 때는 생극재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천가는 생극자화 이 의미가 뭐냐? 그럼 일단은 천간과 지지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앞전 강의에서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천가가 지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천가는 먼저 우리가 기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기의 영역. 그리고 지지는 우리가 물질할 때 쓰이는 이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게 형이 상학적인, 이건 형이 하학적인, 좀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가 없는 기의 형태다라고 할 수 있고, 천가는 지지는 질이면서 형이학,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우리가 어떤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다. 기는 이제 대외적이다. 겉으로, 그렇죠? 대외적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거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어떤 원인, 결과, 그쵸? 그 다음에 정신, 이건 육체, 뭐 이런 식으로 쭉, 그쵸? 이건 마음, 현실적이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가는 기의 형태, 공기의 형태의 어떤 그런 거라 좀 순일합니다. 이게 순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래서 천가는 순일하다. 지지는, 천가는 순일하고 지지는 복잡하고 뭐 얽히고 설키고 인간사가 꼬여 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간과 지지는 운동성도, 천간은 좀 깔끔해요. 생극자화가 깔끔하게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죠, 순식간에. 그래서 천간은 생극자화로 봐줘야 된다. 지지는 합형충파의 어떤 생극자화를 뛰어넘은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천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기로 다루는 모습이고, 지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수를 제가 보면 생극자화는 마찬가지로 우리 뭐 쉬워요. 목화, 토, 금, 수.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오행이 이렇게 자리를 잡죠. 목화, 토, 금, 수로 자리를 잡는데, 생이란 거는 목생화, 그쵸?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이게 생. 다음 거를 생합니다. 생. 토생금, 금생수 생한다. 이게 깔끔하게 일어나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이 생이라는 기운이 순일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또 극은, 잠깐만요. 빨간색이. 그냥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목극 토. 그쵸?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해서, 이 극의 운동성이 순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지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생수, 수생목이 순일하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극재화, 이게 뭐냐? 생극재화가 뭐냐? 자, 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의 의미는 뭐죠? 생한다. 뭐 한자로 이제 우리가 날생을 이렇게 쓰죠. 생. 자, 생은 위한다. 그쵸? 어머니가 낳다. 그쵸? 생한다, 위한다, 지원한다, 서포트, 도와준다. 위한다, 낳다, 도와준다. 아무튼 이래서 잘되게 힘을 보태준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다음 이제 목은 화를 생한다. 그쵸? 이런 의미로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이렇게 생을 하는데 이게 순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천간으로 천간. 근데 생은 그러니까 목이 화를 생할 수도 있고 생은 내가 생하든지 일단 내가 생하든지 또는 나를 생하든지. 그쵸?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식신상관에서 식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생하는 거, 나를 생하는 거. 목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하는 것은 화가 되고요, 식상이 되고, 나를 생하는 거, 나를. 수가 인성, 정인편인 구분하게 되면 인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로, 자, 글자로 보면 자, 글자로 보면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있고 뭐 병화가 있어. 이렇게 사주가 뭐 이렇게 사주가 이제 뭐 있다.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목생화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생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주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화생토, 음양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생하는 게 식신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 그러면 요 간목 기준으로 식신이 되고 기토는 정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10선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 것이라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또 임수가 있다. 그러면 수생목, 생한다. 이런 기운이 순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순일하게.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순일하게 일어난다.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지에서는 이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면
자, 이제 천간은 이런 모습인데, 일단 생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생은 지지에서는 생이 순일하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생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자, 지지에 자, 이렇게 이제 사주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사주 이런 형태로 있다. 일간이 뭐든. 그러면 목생화에서 생을 하네요. 그쵸? 일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이게 뭐 재성이 될지 뭐 식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생을 한다. 그걸 생이라고 읽어주기 전에 인사는 뭐죠? 생이라고 보기 전에 이 인사는 형입니다. 형. 우리 합형충파의 형. 서로 맞추고 깎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되는 형.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게 오하고 묘가 있다. 마찬가지로 오호 모묘. 그러면 목생화 마찬가지로 이게 생이 되겠네. 생이 잘 이루어지나요? 묘는 목나라의 왕지고 오는 화나라의 왕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왕지끼리는 자존심이 있어서 야 묘모가 나 좀 생하라. 오화가 얘기를 하면 야 내가 가오가 있지 뭐 나도 목나라에서는 한끗발 하거든. 별로 생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러면서 합니다. 이게 뭐냐 오면은 우리가 파예요. 합형충파에 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해는 어떤 6개가 있고 파도 6개가 있고 뭐 진해 원진 이거는 이제 합형충파에는 아니지만 지지의 운동성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팍팍 알아야 사주풀이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이제 파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자 자하고 뭐 유가 있다. 이게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일지와 월지를 제가 꼭 예를 드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생수네요. 금생수. 이게 생하네요. 이걸 생이라고 읽어주기 시작하면 사주풀이가 되지가 않아요. 자유는 뭐냐면 자유귀문, 자유파. 이제 귀문하고 원진도 지지끼리의 어떤 인간 사이에서 다단하게 일어나는 집착과 암투와 뭐 아무튼 치정과 얽힌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나타내긴 하는데 자유는 이 유금이 자수를 원활하게 생하지를 잘 못해요. 생을 해도 약간 귀문스럽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생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현상,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 생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에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수를 신자네, 금생수네요, 그쵸? 생이구나라고 읽어주면 안 되고 신자진 수의 삼합. 아직 제가 이제 삼합에 대해서 강의를 안 했지만 신자진 수의 삼합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 이것은 반합입니다. 수의 수 반합, 삼합의 반합으로 읽어줘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게 경금면서 이렇게 돼 있다. 그쵸? 그러면 이것은 금생수해서 임수일간의 경금은 이게 편인이거든요. 경인이. 경금이 금생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편인이죠. 자수는 이제 겁재가 되죠. 양인 겁재가 되는데 이 십성은 읽어주지만 운동성은 신자하면은 편인이 겁재를 생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읽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신자가 합을 해서 서로 유정하게 조금 사회적인 합을 이루어 가는구나. 누가 그거를 열어주냐? 경신이 열어주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 예를 들면 여기 또 만약에 이렇게 시지의 진이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 토극수 해서 이게 평관이 되긴 하거든요. 토극수에서 평관이 되지만 신자진 삼합으로 지지는 합평충파이니까 합으로 읽어줘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생만 했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 극. 자, 극은 뭐냐? 제가 앞에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좀 길게 해가지고, 자, 그럼 극. 자, 극은, 자, 극의 의미는 뭐가 있죠? 극? 극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극한다. 힘들게 한다. 그쵸? 통제한다. 컨트롤한다. 제어한다. 관리한다. 아무튼 아무튼 이런 의미가 있네요. 관리한다. 그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를 통제하거나 억압한다. 억압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극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유정하게 극하냐 무정하게 극하냐에 따라서 부드럽게 극한다, 뭐 조금 힘들게 하긴 하지만 잘 되려고 힘들게 한다, 통제 컨트롤 제어하는 걸 좀 부드럽게 한다, 그쵸? 그 다음에 관리해준다, 억압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나를 통제를 하긴 하지만 잘 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유정하냐 무정하냐로 이제 구분을 해서 편관이냐 정관이냐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극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천간은 극. 자, 천간은 극이라고 합니다. 극. 천간에는 충이라는 용어를 쓰면 제가 볼 때는 좀 개념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천충, 지충, 뭐 갑경충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죠? 예를 들면은 갑목하고 경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주 구조가 있습니다. 자, 편관이 극을 하죠. 극. 그러니까 이제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극하는데 이걸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극하든 내가 극하든, 그렇죠? 그걸 이제 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처럼 금은 목을 극해요. 금극목하죠. 근데 음양이 같으면 무정하게 극하고 서로 음양이 다르면 유정하게 극한다. 목을 기준으로. 근데 목이 또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건 뭐죠? 재성이죠, 재성. 토가 이제 재성이 되는데 내가 음양이 같다 그러면 편재, 그렇죠?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다 그러면 정재. 어쨌든 이 극의 운동이 순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목 옆에 우리 모토가 있다, 그렇죠? 경금은 나를 극하지만 또 간목은 무토를 또 극합니다. 극하면서 무토는 내가 극하는 존재니까 편재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유정하냐 무정하냐는 이제 음양이 바꿈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게 순일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천간은, 그래서 갑경충은 어떤 우리가 충돌한다는 의미를 또 우리가 충돌의 의미도 있거든요. 두 가지 어떤 힘이 이렇게 꽝 부딪히는, 그렇죠? 그래서 충은 우리가 지지해서 이렇게 용어를 써야 맞거든요. 갑경충은 충이 아니고
경갑극이죠. 경이 갑을 극하고, 자, 갑목이 무토를, 그쵸? 갑무, 충이 아닙니다. 그쵸? 갑무극입니다. 극은, 내가 극하든 나를 극하든 서로, 힘센 놈하고 힘 약한 놈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충은 이게 방향, 서로 다른 방향이 부딪혀서 어떤 충돌, 그에 따른 이동, 변동, 변화, 뭐 이별, 뭐 사고, 이런 의미가 충이 의미거든요. 충. 이걸 천간에는 충이라고 용어를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개념이. 지지는 뭐 좌우충, 그쵸? 뭐 충미충에서 충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천간은 극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제 서로 극하는 어떤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그쵸? 이 두 글자 간의 관계, 일간을 떠나서라도 이 두 글자 간의 관계는 뭐죠? 화극금하죠? 화극금.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갑목 입장에서는 요 병화가 식신이 되죠. 식신은 편관을 또 극을 합니다. 이 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순일해요. 이 위계질서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다는 게 이 생극제와의 참 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갑목은 토를 극을 해요. 그쵸? 토를 극하지만 이 토는 또 수를 극해.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해요. 내가 나를 극하는 게 금인데, 그쵸? 금은 또 내가 생해주는 화한테 극을 당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는 겁니다. 서로 돌고 도는,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가 있어서 이 관계가 천간은 순일하게 일어나는데 지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지는 이 극이 충으로 충이나 또 다른 관계성으로 꼭 충의 관계로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다른, 그러니까 극을 하는 글자끼리의 어떤 관계성은 또 다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무토를 술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제가 한번 요거를 붙여볼게요. 인, 갑인. 뭐 이렇게 붙여도 되죠? 멋있게 갑인과 경신이 있다. 그러면 금극목인가요? 이 극이라고 해주면 이게 사주풀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충입니다. 충. 그러면 경신하고 갑인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느낌상으로는 금극목 해서 갑인도 세고 경신도 세다. 그쵸? 그래서 경금이 조금 우세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 경신이 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운으로 만약에 어쨌든 묘목의 운이 이렇게 들어왔다. 묘목의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쵸? 예를 들면 묘목, 을묘의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경신이 셉니까? 을경합으로 잡아버리면서 묘신 기문으로 하면서 나의 어떤 이 겁재, 그쵸? 겁재 기운이 간요지동으로 들어오면서 갑인 승입니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이 두 묘. 자, 인신충입니다. 충은 서로 기운이 비슷한 기운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인은 봄의 시작, 신은 가을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인은
인옷을 삼합, 화국의 시작이고 신은 신자진, 수국, 수국의 시작이 또 신이거든요. 그 두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 부딪혀서 충돌하는 어떤 기운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이제 병인, 그렇죠? 요런 어떤 형태가 있어요, 사주가.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일간이 화극, 금에다 극하니까 이게 이제 편제가 되는 거죠, 경금은. 병신도 편제가 되고 12운성으로는 이건 비견이 됩니다. 12운성, 이제 10성으로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화극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봐주지만 지지는 편제 비견으로 이렇게 해서 화극금, 이게 극하구는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이게 사주풀이가 안 돼요. 꽝입니다. 사신은 뭐죠? 사신은 편제 비견 10성을 읽어주기도 하지만 사신은 합, 육합이죠. 형, 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신이거든요. 사신합수 하죠. 육합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신은 인사신 중에 두 글자씩만 있어도 이게 형의 기운이 삼형살 중에 두 글자만 있어도 형의 기운을 하고요. 사신은 또 합형충파의 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합한 다음에 찌끄덕거리다가 깨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사신 이런 것처럼 이 천간과 지지, 천간은 생극재화가 이제 순연하게 일어난다. 그렇죠? 지지는 이런 생극재화보다는 합형충파해의 운동을 그러니까 원진 기문의 운동을 먼저 읽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사신이 또 하나 제가 이제 준비를 좀 연구를 해본 게 지지가 술토가 있고요. 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목극토죠. 목이 토를 극해요. 그렇죠. 목극토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음양이 다르니까 이게 좀 부드럽게 극하는데 이거를 극이라고 보면 안 되죠. 을묘, 무술이다. 그러면 이게 일간이 되고요. 목극토 하니까 이게 이제 정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비견이 되고 술도 정제가 됩니다. 정제 기둥이죠. 자, 극을 하지만 묘술은 뭐죠? 묘술은 육합입니다. 육합. 묘술합, 또 이게 화 기운으로 또 동화한다고 하거든요. 묘술합, 화까지 우리가 나중에 읽어주게 되면 그냥 천간과 지지를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뭐 12우성까지 하면 을묘는 뭐 걸록이다. 그렇죠? 을목이 술토에 임묘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여러분 발전을 하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요. 운이 이렇게 술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묘술하면서 을목이 술토로 임묘가 돼 버려요. 상당히 위험한 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묘술합 파에서 임묘운. 이거 이제 나중에 조금 합인묘라고 해서 합인묘. 사주풀이를 한다면 내가 여자나 돈을 너무 좋아해서 합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린다. 딴 거를 시금을 전폐하고 그것만 신경 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천간의 모습은 생극재화,
지진은 하평충파의 이런 형태로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장황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그럼 또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진해를 한번 볼까? 진해. 하평충파에는 아닌데, 이 진해는요, 일단 사주 두 글자의 관계를만 보면 토극수하잖아. 이게 이제 진토가 해수를 극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진해는요, 이게 원진 플러스 귀문의 조합입니다. 진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수가 있는데, 사주에서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진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 일지와 진의 원진 기문이 이제 대운으로 조합을 하면서요, 이 해수는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임수가 되거든요. 임수가 진토에 임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토가 만약에 들어오면 진의 원진 기문, 힘들고 어렵고 좀 지저분한 이 극하는 기운으로 들어와서, 그쵸? 이게 진의 원진 기문을 짜면서 이 해수를 임묘까지 시키는 어떤 그런 기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임해라는 일주는 없지만 개해다, 개일주다. 그러면 진토가 운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이 어떤 진해 원진 기문이 짜지니까 이게 좀 힘든 편관의 기운, 정관의 기운이기도 하죠. 정관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이 정관이 들어와서 진해 원진 기문을 짜서 해수도 임묘시키고 하니까 어떤 그런 기운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럼 다음은 이어서 이제 재입니다. 생극재화. 자, 재는 이렇게 재라고 이제 우리가 쓰는데 제한하다, 뭐 통제하다, 컨트롤하다, 극하는 의미하고도 좀 유사하긴 한데, 이 재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재는, 천간은 간목이 있다. 그리고 경금 옆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세 글자 이상이 있어야 재가 형성이 돼요. 말 그대로 요런 사주가 있다고 하면 극을 하는 거죠. 이게 경금이 간목을 극하니까 경금이 이제 편관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 나한테 시간의 병화가 이렇게 탁 있어요. 그럼 이게 식신이죠. 나를 극하는 경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가지고 있는 식신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식신, 그래서 이거를 식신제살. 이게 재의 의미입니다. 재. 이해되십니까? 재. 그쵸? 그리고 식신제살. 그러니까 이제 제압을 하는 의미다. 이게 지지로는 재도 하평충파의 여러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형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충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간목이 이렇게 이제 경금이 있다. 그러면 임수. 이런 사주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임수는 편인이죠.
수생목 하죠. 그 다음에 목생화, 이건 식신. 내가 생합니다. 식신이 되죠. 편인과 식신인데 이 둘의 관계는 뭐죠? 나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이디어, 뭐 나의 자격, 특수공부, 나의 계모,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식신, 나의 행동,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하게, 그쵸? 제압하는 거, 이거를 편인도식이라고 합니다. 편인도식. 그러니까 우리가 식신제살, 뭐 편인도식, 뭐 제극인 이런 용어는 천간에서 쓸 때는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지로 내려오면 그 의미가 이 제대로 읽어주는 것은 천간의 모습이고, 지지로 내려오면요, 이 제의 형태도 합형충파이로 변질이 돼서 그걸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우리가 갑인, 임자, 뭐 이제 병신, 예를 들면, 자, 이런 사주는 없겠죠. 이런 사주는 사실은 없지만, 이런 모습일 때 신자가 이렇게 편인 도식의 운이라기보다는 신자는 삼합의 기운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천간으로는 편인이 도식한다라고 읽어줄 수 있지만 지지로는 편인 도식의 운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라 이제 여기 뭐 사나 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건 상관이 되겠죠? 오는 상관이 되고, 임자는 이게 이제 정이 되니까 좌오충, 우리가 좌오충이라고 읽어주면서 상관폐인이라고도 읽어줄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쟤는, 그러니까 천간은 이걸 제라고 한다. 편인도식,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극재화에 생하고 극은 알겠는 쟤는 뭐였죠? 저도 사실은 공부하기 전에는 좀 애매했었거든요. 이걸 쟤다. 그러니까 내가 나랑 아니면 두 글자 간의 관계는 서로 극하는 관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를 포함하든 안 하든 어떤 세 글자 관계, 서로 치고 받고 맞고 차고 돌려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재라고 읽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 자, 화는 한자로 이렇게 이제 생극재화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화는 이게 변하다, 변화, 바뀐다. 근데 천간은 생극재화가 되려면 먼저 합이 일어난 다음에 합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극재 합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생극재 합화. 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화가 이루어집니다. 합만으로도 끝날 수가 있고요. 합화까지 될 수도 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극인데, 이거 좀 특수해요. 극인데 음양이 다를 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극할 때는 정관이 될 것이고요. 음양이 다를 때니까 내가 이제 나를 극할 때는 정관, 내가 극할 때는 정제가 되겠죠. 여기 뭐가 있냐면 갑목하고 기토, 그쵸? 갑기합, 경합, 자, 신합, 병신합, 정임합,
정임합, 마지막으로 자 무게합. 이렇게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그래서 각기합, 우리가 화, 토 이렇게, 그렇죠? 각기합 하면 토, 을경합,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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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합. 그리고 화, 화, 화. 그래서 갑기합, 화, 토 이렇게 읽어주고요. 을경합화, 금, 병신합화, 수, 정임합화, 목, 무게합화, 화. 그래서 그냥 합은 빼고 무게합, 그러니까 화는 빼고 무게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어 주는데, 이게 이제 화입니다. 화. 바뀐다. 두 개가 합해서 바뀐다. 이게 생극재화가 이 의미입니다. 그렇죠? 생극재화. 그리고 지지는 합평충파해. 지지는 갑하고 기 또는 뭐 을경 이렇게 합이 또 다른 모습으로 합을 이루거든요. 지지는 육합. 천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천간을 우리가 뭐 5가지 합이다, 5합이라고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생극재화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극재화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합, 이 강의가 합충론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큰 타이틀을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과 충. 그래서 생극재화하고 합평충파해 중에 합하고 충, 지지의 합하고 충이 어떤 거 있느냐, 요거만 제가 또 간단하게 하고서 계속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